안녕하세요. 슈퍼노멀입니다. 한 주를 정리하는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이번 주에 특별한 이벤트는 없는 것 같고, 러우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는 소식, 그리고 트럼프 관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모든 게 결정이 된 게 아니라 우려일 뿐인 것 같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확실하게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불안감을 키우는 기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가 관련해서도 계속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파월 의장이 뭐라 뭐라 이야기를 했는데 조용히 잘 넘어간 것 같고, 도지 관련해서도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 일론 머스크가 기업 운영에 신경을 덜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군계 일학의 CEO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도지에서 하는 일들이 잘 마무리되면 더 좋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건 일론 머스크 신변의 위협입니다. 아마 테슬람들의 공통적인 걱정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에 오랜만에 매도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난주를 정리하는 이야기를 영상으로 올리지 못했는데,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한 상황이었었고, 이번 주는 반등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지난주보다 상승을 했습니다. 더 오를 것이다, 거품이다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휘둘리지 않고 알아서 판단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켓맵으로 보면 반도체 섹터의 반등이 눈에 들어오고, 애플이 또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하고 봤는데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 신제품에 대한 기대와 워런 버핏이 애플 주식 매도를 멈췄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메타가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20거래일 연속 상승이라고 하더라고요. AI 관련해서 계속 투자를 늘릴 거라고 했는데, 어제 또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위한 부서를 만들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인텔을 손절했는데, 인텔의 주가가 20% 넘게 올랐어요. 한 주 동안. 이유를 찾아봤더니 미국 정부의 압박으로 TSMC가 인텔과 협력한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주관적으로는 역시 TSMC가 강력하구나라는 생각과, 인텔 혼자서는 답이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입장이고, 뭐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텔이 다시 살아날지 모르는 건데,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텔을 손절하고 나서 그 이야기를 영상으로 올렸었는데, 그 영상에 누군가가 자기는 인텔로 20% 먹고 그걸로 또 투슬라를 사서 20%를 먹었다 라는 댓글이 달렸는데, 만약에 제가 인텔을 매도하지 않았다면 그냥 2030년 정도까지 가져갈 생각이었고, 계속 투자하게 됐을 때의 기대 수익은 20%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뭐 만약에 투자금이 1억, 10억에 20%라면 존나 부럽긴 할 텐데, 제가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후회하거나 하는 일은 없고요. 어쨌든 반도체 섹터가 좋은 분위기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인텔의 주가마저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속슬의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관적인 시황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스크랩한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머스크 딴 데 정신 팔리더니 발칵 개미들 비명 터졌다 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니까 기사 제목을 왜 이따위로밖에 지어낼 수 없는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현실은 테슬라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그나마 다행히 수요일부터 반등했는데, 테슬라미라 무한 긍정인 것도 있지만 너무 좋은 것들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왜들 그렇게 걱정이 많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기사를 보게 되는 것 같고요. 무한 긍정이기는 하지만 메타 질주, 테슬라 추락, M7 희비 가른 실적, 이런 기사를 보면 또 조금 부럽기는 합니다. 다음으로 미국 달걀값 급등에 칼메인 51% 상승. 이 기사는 미국의 달걀 값이 급등하면 어떤 회사의 주가가 오르는지 기록하기 위해서 스크랩을 했고요. 다음으로 미국 국무부 IT 고문의 19세 머스크 도지 키즈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평범한 사람이 투자를 하면서 찾아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투자를 하면서 해야 할 숙제가 제2의 일론 머스크를 찾아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기억을 해두려고 스크랩을 했는데, 요놈이라고 하는데 에드워드 코리스틴 요놈이라고 하는데, 어린 나이에 뛰어난 인재인 것 같은데 일하던 회사에 정보를 빼돌린 전적이 있다고 하니까 세상을 바꿀 인재가 될지 호로 새끼로 남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에 대한 기사는 아닌데, 100만 원 받고 모텔 가더니 청년소득 충격 실상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누구 편도 아니고 양당 모두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이민 갈 능력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명한 거는 돈을 뿌려대는 정책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25만 원을 그냥 주냐 마냐 하는 상황이 오는 것 같은데, 돈이라는 건 나 혼자 많이 갖고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지, 남들과 똑같이 갖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는 것보다 차라리 복권이라고 생각하고 대왕고래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 전 국민한테 주는 돈이 뭐 12조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대왕고래 사업은 그거보다 적으니까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석유가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냥 복권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굳이 25만 원을 주시겠다 그러면 감사히 받아서 투자를 해야죠. 맛있는 거 사 먹지 말고, 젊은 분들, 피 끓는 분들은 모텔비로 쓰지 말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스크랩했고요. 다음으로 계좌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인부터 보면 코인 시장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투자금도 적고 해서 딱히 관심은 없습니다. 일단 수익률이 지난주 대비 2% 정도 하락했고, 포스팅 내용에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빗썸 이벤트에서 받은 5만 원을 도지코인을 매수를 했었는데, 그것도 마이너스 20% 정도 되어 있던데, 제가 코인의 진심이라면 물타기를 해야 할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아서 그냥 방관하고 있습니다. 저의 메인 계좌도 지난주 대비 수익률이 하락했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아이온큐의 주가입니다. 꿈을 먹고자라는 주식의 비중이 큰 게 정상은 아닌데, 양자 컴퓨터 투자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리스크는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수익은 커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레버리지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잘못될 확률도 높습니다. 저의 선택이니 어쩔 수 없고, 어쨌든 현재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올해 64 큐비트가 제대로 나오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계속 장기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다시 속슬에 물려서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슬슬 결말이 가까워지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하락했지만 다시 반등하면서 거의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8%인데 회복이라고 하면서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3배 레버리지는 이 정도면 보합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절대 손해보면서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걸 증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왼쪽 계좌에서 1월 말에 매수했던 수량을 매도했습니다. 25.4달러에서 26.28달러에 매수했던 수량을 10% 정도 수익을 보면서 매도했는데, 이게 제가 3배의 레버리지를 대하는 방법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만 가져가고 있고요. 물타기를 해도 주가는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지금이 저점이다 라는 생각으로 몰빵을 하면 안 되고,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평단을 낮출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삼슬라에 장기 투자하고 있는 계좌의 수익률은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연말에 600% 언저리를 찍고 왔는데 뭐 어쩔 수 없고,
여기서 느끼는 아쉬움을 채워보고자 올해부터 단기 매매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 계좌의 평단은 이렇게 낮기 때문에 큰 부담과 복잡한 생각 없이 버텨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해보겠다고 만든 나무증권 계좌인데 지난주부터 테슬라 주가가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나름 대응을 해보겠다고 매일매일 조금씩 매수를 했었는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일단 마지막 매수했던 수량은 20% 정도 수익을 보면서 매도를 했습니다.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평단은 내려야 되고 유의미하게 평단을 내리려면 몰빵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안 돌아가는 머리를 굴려서 이제 단기 매매를 해보겠다고 이제 테슬라 본주의 주가 기준을 $400로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삼슬라 주가가 $60에서 $70 정도였는데 이제 테슬라 본주의 주가가 $330 이하로 내려가면서 삼슬라는 순식간에 $30 이상 떨어졌고 주가로 보면은 마이너스 50%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멘탈이 장착이 안 되고 평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금이 컸다면 완전 이제 미쳐버리겠죠. 하지만 이렇게 2022년 TQ와 속술 대폭락을 온몸으로 쳐 맞아가면서 습득한 나름의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사팔사팔 하는 게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데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6월에 텍사스에서 무감독 자율주행이 실행이 돼서 결과가 좋다면 나무증권 계좌에서 단기 매매를 하기로 한 걸 보류시키고 그냥 연말에 매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재보고 재봐도 테슬라의 미래는 밝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투슬라와 삼슬라 모두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삼슬라는 하루 만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의 주가가 결국 상승한다면 리스크를 감당한 대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입장에서의 이야기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추천을 하는 건 아닙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은 스스로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테슬라를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스라고 답하면서 새로 계좌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계좌의 상황이고요. 역시 뭐 이렇게 됐어도 걱정을 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여드리는 연금저축 계좌는 레버리지가 아니고 3대 지수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보다 살짝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요즘인데요. 지금이 고점이라 주식을 정리하고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대공황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여지껏 해온 대로 할 겁니다. 이제 투자하는 종목에 레버리지 ETF가 없다면 지금보다 훨씬 신경을 덜 써도 될 텐데 어쩔 수 없고 리스크는 얼마든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주가는 제 마음대로 움직이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해왔던 것처럼 투자를 이어나가면서 잘 되든 못 되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할 때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